안녕하세요. 마포소로 송덕호입니다. 네, 저희 마포 FM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공동체 역사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네, 그래서 올해로 벌써 이제 18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전국의 공동체 라디오는 한 20여 개 정도 있습니다. 20여 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공동체 라디오 20곳이 새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아직 개국을 하지 못한 곳들이 있어서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정확하게 개국을 할지 안 할지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20여 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7개가 있었고 새로 이제 개국을 이미 한 곳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20개의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 이렇게 좀 개국률이 낮은 이유는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법률전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사실 수익을 바라보고 만든 방송국이 아니라서 공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공적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있었다면 이제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만든 지 3년뿐이 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그것도 예산도 총 합쳐서 2억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불투명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라디오들이 더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 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 공적 지원 다시 좀 재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다시 또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제주 4.3 영화제를 우리 마포에서 만나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 특별 상영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3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이정원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의 서울시 신규 소각장 입지로 결정된 것과 관련돼서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포구의 부위원장이신 국민의힘 백남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 서울시와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 상암동에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결정고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에 마포에 있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에 대해서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소각장 신설과 관련돼서 서울시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력 투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실증을 하기도 하고 또 호소하기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이제 귀 기울이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을 늘리면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방법으로 쓰레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난지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난지도는 이 난초와 지초가 있는 그런 섬이었었는데, 네, 그런 섬이 쓰레기 섬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50톤의 소각장도 들어와 있어서 네, 이 마포구는 그동안 여러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추가해서 1000톤의 신규 소각장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네, 이거는 형평성을 무시한 편의주의 행정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포구에서는 이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 분석 그리고 이 전처리 시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마포구청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 제로 가게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차례 쓰레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마포구민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마포의 37만 구민과 물러섬 없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한동안 이 입지 선정된 이후에 아마 계속 이 갈등이 더 증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는 7일에는 주민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또 이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네, 서울시가 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502번이나 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고, 네. 그리고 이제 소확장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쓰레기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500회 이상을 했나요? 네, 뭐 설명회는 3, 4회 정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찾아가는 설명회라고 해서 뭐 길거리 가는 사람이나 뭐 이 아파트 경비실 뭐 이런 곳에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502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는 현재로는 전처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지방에 보내야 하는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포구청장의 제안이니까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후에 네, 이 환경 영향 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건강 영향 평가도 실시한다라는 네, 그러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장혜원 정의당 국회의원이 네,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그 감사원장이나 그 외에 뭐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 기재부 장관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부 장관에게는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했고, 환경부 장관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 장관에게도 물었는데요. 네, 기재부 장관에게 이 예타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예타 면제 사업이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네, 이 기재부에서는 역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 마포구 주민들이 이제 감사 청구를 했죠. 그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기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돌려보냈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대학가를 포함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인력이 추가로 더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그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찰서의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재조정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광역단위 중심 지역관서 제도를 확대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112 신고가 많고, 네, 그리고 유흥가와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지구대에 인근 파출소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범죄 치안 수요가 적은 네, 이런 인근 파출소의 인력이 그쪽으로 이제 배치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마포 경찰서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특히 이제 서강대, 홍익대 같은 대학교가 있고 이 뭐 홍대
뭐 합정동 뭐 이런 이 번화가가 위치하고 있어서 네, 그런 이제 파출소로 이 중심 관서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월드컵 지구대에 현재 이제 4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상암 파출소에 경찰관을 이쪽으로 이제 추가 배치를 해서 83명으로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근무 인원이 기존 대비보다 1.7배 정도 확대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 상권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알리페이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재개를 허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올 곳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가맹점들을 홍대에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대 상인인 소상공인 번영회가 알리페이 측하고 수수료 협의를 마쳤고요. 이달부터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홍대는 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신용카드 대신에 알리페이나 유페체이 같은 간편 결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의류나 일부 매장에 알리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뭐 망원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통시장에도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페이 측과 협의를 진행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일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문 소나타가 열립니다. 마포 문화재단에서 하는 제8번째 M클래식 축제의 하나로 야외 공연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 수변 특설 무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유니세프 광장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올해 마포 문화재단이 올해 아티스트로 선정한 피아니스트 김도연 씨의 야외 피아노 콘서트 리사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에게 붙이는 편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강, 드뷔시의 모음곡 세 번째 곡인 달빛, 쇼팽의 녹턴 2번, 뭐 이런 밤에 들으면 참 좋을 그러한 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피아니스트 김도현 씨는 마포 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M 아티스트 제도로 이 초대된 연주가이죠. 이 가능성이 있는 신진 예술인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 번 이 공연의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암동 월드컵공원이 호수에서 또 뭐 월드컵공원은 숲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곳에서 진행하는 특별 무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마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노인회에서 수재 의연금으로 842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수재 의연금 842만 원을 마포구청에 기탁한 건데요. 마포구에 있는 61개소 경로당에서 모금한 이 수재 의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 마포 노인회 황한규 지회장을 포함을 해서 경로당 회장 대표들,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
마포복지단 이용조 이사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수행의원금을 모금하기로 해서 이렇게 842만 원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하늘공원 메타세카역길에서 제1회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이 마포구에서 난지 테마관광 습길로 조성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상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네, 이거를 활용한 상사화 축제라고 합니다. 네, 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4.3 영화를 우리 마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4.3 영화제 서울 특별 상영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된 얘기 4.3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이정원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겸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원이라고 하고요. 현재 4.3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제주도에서요, 제주 한라대학교라는 곳에서 네. 방송영상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4.3 영화제 특별 상영회 이 서울에서 네네. 특히 이제 마포에서 만난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이 4.3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일까요? 사실 4.3 영화제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네. 1년인데요. 주체는 이제 4.3 평화재단, 그리고 네. 제주 국제도시 개발센터가 이제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이 행사인데,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4.3이 이제 제주를 넘어서 이제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네. 큰 비극인데요. 그래서 예. 제주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많은 알려지고 있는 그런 예. 대한민국 역사로 뿌리내리고 있는데요. 이 4.3의 어떤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전국화할 필요가 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요. 예. 네, 그래서 4.3 영화제,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대중적인 매체고, 이제 많은 대중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가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4.3을 더 많이 알려보자 네. 취지에서 마련이 됐고, 그래서 4.3을 주제로 한 초기 다큐멘터리, 그리고 네. 최신 영화들까지 아울러서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4.3이 담고 있는 평화, 인권, 화해, 민주주의 이런 영화도 같이 함께
선별해서 영화를 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6월 30일 개막을 했고요. 예. 제가 매달 이제 마지막 주에 상영회를 하는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네. 말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이게 4.3 영화제가 올해가 첫 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왠지 굉장히 오래된 영화제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예. 그거는 아마도 이제 4.3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우리 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서 네. 오래전부터 이런 영화제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역 주민분도 말씀하시죠. 왜 이게 처음이었냐라고 반문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다른 그 예술 장르들은 많이 사삼을 통해서 뭐 소설이나 뭐 오페라나 뭐 네. 이런 어떤 뭐 미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졌는데 영화는 사실 그동안 많이 조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4.3 영화를 좀 제대로 발굴하고 예. 좀 조명하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문화 장르에서 4.3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영화제도 네,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을까라고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일종의 그렇죠. 좀 착각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좀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영화제가 좀 특별하게 진행되네요.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열리는 네. 그런 방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이어서 이게 보통 아시는 것처럼 영화제는 이제 한 기간에 한번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해서 그렇게 이제 영화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네. 저희 내부 집행위원회에서 고민할 때는 이게 올해 처음이고 그리고 4.3 영화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다. 예. 제주도민분들도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점진적으로 참여를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매달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홍보도 돼서 알려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매달 만날 수 있는 영화제로 준비하자. 그래서 혹시나 이번 달 영화를 못 봤더라도 예. 다음 달에 오셔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그래서 서산 영화가 있었구나. 또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그래서 네. 서산 영화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점진적으로 또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요. 네, 매달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서울 특별 상영회 네, 이 4.3 영화제 하나로 준비가 되었는데 앞에서 조금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국화를 해보자라고 네, 하는 네.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나 봐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한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이제 저는 서울에 출장이나 여행 오면 이제 꼭 이제 지금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네. 이제 마포나 서대문구에 있는 어, 예술영화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예, 그래서 제가 거의 단골처럼 사실은 갔었던 곳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을 하면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예술영화관, 다양성 영화관들이 많은데 우리 서울 전국화 예.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다양한 영화관 우리 이제 제주 지역민들도 알리고 네. 여기가 마포 서대문구에 있는 영화관들도 많이 알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 예.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웠었거든요. 이게 예. 마포 서대문구 이제 다양성 영화관에 가면 이제 제주도 관련 영화는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가지고 서산 영화제로 한번 뿌려내려 보자. 서울 영화관에도 이런 네. 좀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 서울 특별 상영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9월 7일 이제 내일부터고요. 내일부터. 7일 8일 네. 이틀 동안 예. 인디스페이스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예. 예, 작품은 이제 총 8편이 제가 상영을 합니다. 예. 이 김동방 감독의 유언, 잠들 수 없는 함성, 그리고 김지혜 감독의 땅은 죽을 줄 모른다, 예. 김희진 감독의 메이 제주데이, 그리고 권혁태 감독의 산들 바다의 노래, 그리고 예. 이케다리코 감독의 곤도하짐의 증언, 그리고 임문순 감독의 비념 다음 인생 총 8편을 제가 내일하고 8일까지 이틀 네. 동안 해서요. 제가 14시부터 이제 18시 30분까지 하루 이제 3번 예. 걸쳐서 이렇게 해서 총 6회 상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영화들이 길이가 그렇게 긴 작품들은 아닌가 보네요. 단편, 장편이 섞여 있는데요. 단편들은 예. 제가 묶어서 하나의 섹션으로 제가 준비를 네. 했고요. 예. 장편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섹션으로
상영이 되고요. 네. 네. 뭐, 총 8편의 작품이 상영이 되는데, 네. 뭐, 다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좋죠. 네. 뭐, 이 중에서 좀,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은, 뭐, 소개를 네. 한두 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16시와 18, 30분, 그리고 다음날 이제 14시와 19시에 하는 네. 영화인데, 일단 김동만 감독의 유언하고 잠들 수 없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예. 4.3 초기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4.3을 전국적으로 알린 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이제 시발점이 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화운동 이제 6월 항쟁이 이제 돼서 이제 89년도에 4.3이 전국적으로 조금 이제 암암리에 알려졌을 때 네네. 이 김동방독의 작품들이 이제 전국 대학가에 이제 전파가 됩니다. 네네네. 이제 좀 조용하게요. 그러면서 예. 이제 전국 대학가에서 4.3을 알게 된 그런 기폭제가 된 예. 그런 영화가 이제 유언과 잠들 수 없는 함성이고요. 예. 그리고 이케다리코 감독의 곤도 하지메의 증언은 이제 제가 이번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거는 예. 이제 좀 가해자의 시선에서 국가폭력,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성찰하는, 고발하는 아주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네. 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곤도 하지메의 증언은 그 연출하신 분이 이제 일본인이신가 보죠? 예, 그렇죠. 일본인의 시선으로 사상을 조명한.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셨던 한 이제 군인께서 양심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때 자기가 이렇게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네. 증언을 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4.3이 네. 이제 해방되고 이후의 사건인데, 네. 네. 좀 특별한 내용을 좀 담겼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선만이 아니고 뭐 네. 반전, 뭐 평화, 인권, 네. 화해를 이제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작품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뭐 유언이나 잠들 수 없는 함성 뭐 이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가에서 뭐 네. 이게 80년대 후반 대학가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상영이 되었고 또 그 네. 상영을 막기 위한 전쟁도 치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감독님이 조금 고초를 겪기도 하셨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은 아마 김동만 감독 작품 유언이나 잠들 수 없는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상영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만 감독님 내일 감독과의 대화 그래요. 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곤도 하지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님 못 오셨는데 이제 제작자분이 계세요. 네. 이병경 제작자분이라고 이분이 이제 감독 대화를 하실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비념과 다음 인생을 만드신 이뭉순 감독님은 이제 8일날 금요일날 감독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미리 뭐 관람하려면 미리 예매해야 되나요? 뭐 현장에 오시면 충분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부스를 준비할 거니까요. 오셔서 이제 편하게 이제 티켓 끊으시고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대 입구역에 있는 인디스페이스로 맞습니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사전 바로 예매 오시면 없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 상영회를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3이 조금 더 좀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이론적이라든지 어떤 학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 영화라는 매체, 그러니까 대중들 분께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도 꼭 제주도에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제 자체도 전국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이런 영화제가 제주도에 있고 이런 영화를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적 지평을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해 할 거기 때문에 이 영화제를 매해 갈수록 서울에서도 제가 더 규모를 키우고 편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4.3의 진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더 남기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4.3이 현재 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그 사산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제를 치른 이유도 사실은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하나의 도전의 하나의 네. 여정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울 관객분들 꼭 오셔가지고 사산 영화 봐주시고 그리고 많은 얘기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제 마포구 서대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포 FM. 예. 그래서 또 제가 방송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요. 개인적으로 네. 좀 기쁩니다. 그래서 정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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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영화를 어쨌든 마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홍대 입구역, 네, 홍대 입구역 근처에 인디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롯데 그 영화관, 네, 이제 인디스페이스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8편이 이 상영이 됩니다. 뭐 그냥 가시면은 아마 관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3 영화제 서울 특별 상영회와 관련해서 4.3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이정원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소각장 입지 결정과 관련해서 마포구의회 백남한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하달님이 부릅니다. 넌 나의 바다. 살짝 눈을 뜨면 반겨오는 햇살 젖어드는 파도 소리 어딘가 도착해야 할 운명처럼 누군가의 꿈속처럼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한 걸음씩 다가서서 두 발자국은 빛 줄렁이는 바다 보이지 않는 바람 찾아드는 그리움 길들여 지지 않는 바다 말없이 수줍은 수평선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조금씩 다가오는 찬물결 바다 내 몸을 감싸고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깨어있다는 사실 흔들리면서도 살아내고 순한 바람 눈앞에 바다 따뜻한 늘 소중한 발걸음 위로하듯 일렁이는 물결 춤추는 하얀 파도 살가운 풍경 넌 나의 바다 소박한 꿈이 다가오네 깊고도 깊은 넌 나의 바다 사랑이 넘쳐오네 넌 나의 바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 상암동 기존 소각장 옆에 부지를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마포구의 부의장이신 백남한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남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상암동 기존 소각장 옆에 신규 소각장 입지로 최종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이 결정 고시를 보셨을까요? 예, 이거는 서울시가 8월 30일 날 안경에서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전적인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박강석 마포구청장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의 톤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전쟁 불사하겠다.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당이 갔다는 이유로 가능한 한 인내하고, 네. 결재선을 지키기 위해서 대화와 설득을 했는데, 그건 전혀 무시를 당하면서 갑작스럽게 통보도 없이 8월 말에 다시 결정 고시를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비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딱 후보지로 결정하고 딱 1년 만에, 그것도 공교롭게 딱 1년 만에 했더라고요. 네. 예. 사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마포구에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느낌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서울시의 일정에 따라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포 구민은 기망당했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서울시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조금, 나름대로 좀 부담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은 정당이고 해서. 예, 그래서 인내하고 절제의 선을 지키면서 대화 설득을 저희들은 주로 해왔고요. 예. 행동을 좀 자제해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행동할 수밖에 없고 힘을 모을 때 분개하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게 될까요? 예, 저희들은 발표한 다음날부터 바로 즉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일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국회에 가서도 어제도 했고요. 우리도 마포구청에서도 기자들과 같이 일문일답 성명서도 발표하고 연일 좀 그러고 있고 오늘도 11시에 다시 또 저희들이 또 회의를 또 합니다. 네. 지금 백투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고 이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적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게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진행하게 될까요? 거기는 주민들의 후원금을 모아져 있어서 법정 투쟁의 여건을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일원으로서의 그런 여건을 갖춰지지 않아서 그들과 동조하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같이 보조는 좀 맞춰 나가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의회 차원에서는 구에도 지금 이 건립반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의회의 이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구 외에는 이게 이제 생활 필수 시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 정치 쟁점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따로 뭐 백투번은 백투번대로 예. 저희들 국민의힘의 특별 반대 위원회가 설립돼 있어서 예. 나름대로의 거쳐서 행동을 하고 또 각자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그 소속 구의원분들은 다 빠져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또 네. 그 백지화 특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국힘의 차원에서 별도로 꾸려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활동이 각 정당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시동이 그렇게 돼버렸죠. 네. 예. 이제 뭐 그런 뜻은 안 하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뭐 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어서 예. 반대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 응집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방법은 다르더라도 그 기본과 원칙은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서울시가 이제 입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흩어졌던 정당끼리의 활동이 좀 하나로 좀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뭉쳐질 시점들이 됐다고 보고요. 예. 각자의 어떤 피켓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뜻이 한때 뭉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하고 네. 있으니까요. 각자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각각 한 발짝 한 발씩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종착역은 한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조만간에 뭐 이 갈라져 있던 양당이 하나로 뭉쳐서 좀 같이 공동 대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다자예비체라고 구청 앞에 몽고 텐트를 설치해놓고 네네 그렇죠. 순번들을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프레임카드를 건달지 행동의 시간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있달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네네. 그 구의 차원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위원회야 특별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에 그 이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 뒤에 힘은 주민들이 국민들이 받쳐주지 않는 힘은 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19명이가 행동을 한들 어제 동의한 이론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별위원회는 좀 상징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마포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는 소확장 들어오는 것을 이제 반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뜻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이 결사체를 속 밀릴 수 있다. 네. 결사체가 유니폼만 똑같이 입었다 그래서 뜻이 달라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역량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디 들불처럼 일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힘을 합쳐서 세계 수확장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혹시 지금 앞으로 소확장과 관련돼서 좀 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계획에 서울시의 대응과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들을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포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이 고통이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갈등에 더불어서
마포구는 소각장이라고 하는 정말 무거운 짐을 저희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민과 함께 이것을 백지화가 관찰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포구의 백남환 구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각장 부지가 이제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내기 위한 그동안에 이제 이 두 정당이 사실 협력을 많이 못했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뜻을 모아서 반대에 힘을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남환 구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강하달님이 부릅니다. 꼭 안아주세요.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꼭 안아주세요.
네. 우리 마포의 쓰레기 수확장 최종 후보지로 이제 결정 고시됐는데요. 그동안 사실 조금의 입장 차이나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갈라져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조그만 차이는 좀 넘어서고요. 네, 큰 대의, 쓰레기 수확장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날이 좀 더워졌어요. 네, 갑자기 또 더워졌는데, 뭐 곧 또 시원해지겠죠.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